3. 중화인민공화국 최대의 백과사전. 침탈한 역사를 국사로. 글쓴이는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리아는 사실상 차이나의 일부다라고 하였다는 기사가 나온 4월에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검색 포털인 백도에서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나라 이름들을 검색하여 현황을 검토하였다. 백도는 백도백과라는 백과사전을 서비스한다. 위키백과는 2005년 10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백과사전이 백도백과다. 위키백과와 달리 등록한 사용자만이 편집할 수 있으며 사실상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봐도 된다. 현재 2200만 개 문항의 검색이 가능하다. 앞으로 보는 각 문항에 대해서 먼저 4년 전인 2017년 검색하였던 내용을 위주로 전개해 가면서 현재 내용을 다시 검색하여 달라진 부분은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한다. 1. 상고시대 역사 침탈. 1. 단군 조선은 황당무계한 신화. 1. 단군 조선에 대한 문제. 단군 조선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증명한다. 단군 조선은 조선민족 기원에 관한 신화 전설로 후세의 조선반도 전설 가운데 단군이 건립한 국가를 부르는 하나의 칭호다. 고리 이후 사가들은 단군 고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품어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군 고사는 순전히 신화 전설이고 믿을 만한 역사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정사에 써넣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옛 이야기 자체가 터무니없고 조금도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옛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환인석제는 대승불교의 경전 화엄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옛 이야기는 관불산매경, 화엄경 같은 불교 경전에 여러 차례 나오는 우두 전단이고 또 천황, 부인 같은 것도 인도 아리안의 종교 용어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조선반도의 불교가 시작된 것은 372년이기 때문에 이런 신화는 BC 4세기에 출현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옛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관련 민속은 꽤 후기의 것이기 때문에 연대와 들어맞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유사는 개인이 지은 것으로 전해들은 부차적인 이야기를 기재한 것으로 사료에 따른 것이 없다. 조선 왕조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단군 이야기는 허망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와 한국사의 동사강목까지 인용하여 단군조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단군조선 항목에는 단군에 대한 다툼거리라는 작은 제목 아래 남북의 단군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북녘의 단군론과 남녘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었는데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신한 뉴스센터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일간지 내용을 인용함으로 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백도백과의 단군 항목에서도 더 깊게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남북학계의 숙제이기도 하다. 2. 단군에 대한 문제. 우선 삼국유사에 나온 사료 문제를 들고 나온다. 단군은 삼국유사에 나온 인물. 삼국유사는 위서를 위탁하여 천신 제석의 서자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박달나무 아래서 사람 몸으로 바꾸어 곰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는데 이름이 왕검이고 나중에 단군은 단군조선을 세웠다고 하였다. 여기서 위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쓴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 기록은 실제 위서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가짜로 이름을 빌려 쓴 것이라는 평가다. 존재성 논쟁 1. 학술계 세계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단군조선은 날조한 것이라고 본다. 진화 고대 전적에는 단군조선이라는 기록이 없고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역사 유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2. 남북조선의 날조 단군에 대한 신화는 처음에는 고대의 전설로 차츰 만들어졌다. 후대 조선 민족은 이 신화 전설에 피와 살을 붙여 단군조선을 일단 존재한 것처럼 만들었고 심지어는 단군조선의 왕족 세계도 채워 넣어 마침내 본래 신화를 대담하게 믿을 만한 역사로 만들어 허구의 역사 중에 믿을 만한 역사로 만들어 가공의 역사를 써넣었다. 이것이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끌어붙여 우리나라 3000년 역사를 훔쳐간 중화인민공화국이 삼국유사에 인용한 위서를 가짜로 빌려 쓴 것이라 하고 단군조선은 남북학자들이 날조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앞으로 남북학자들이 힘들여 더 연구하고 비판해야 할 부분이다. 우선 논란이 된 위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오히려 24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위서의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본기 첫머리에 쓴 머리말에 북이 왕조가 세워지기 이전 탁팔부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선비 탁팔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사서가 왕가를 한의 정통으로 내세우는 데 반해 선비족의 정통임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 위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위서는 북제 때 편찬되었기 때문에 북이 동이, 북제를 정통 후계자로 하고 있다. 정통 왕조도 조이, 서진, 북이로 직접 연결하여 송, 제, 양, 진 같은 남조는 물론 한때 화북을 통일한 전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흉노족인 한의 유연이나 후조의 성륵은 서진 천하를 어지럽힌 원흉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들고 있다. 오호의 여러 나라나 동진 이하 남조의 여러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전에 넣은 것도 북이의 정체성을 높이려는 편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위수가 쓴 위서는 편찬 당시부터 적국을 깎아내리는 사서로 정평이 나 있다. 같은 북위에서 갈라졌지만 서위의 세 황제는 본기도 쓰지 않고 남조 여러 나라를 농토는 말라 있고 섬나라 오랑캐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중원 사람들은 모두 강동 패거리들을 오소리라고 하지만 여우나 너구리 같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깎아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작자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공정이 빠진 기술을 했다고 비난을 받았고 더러운 역사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사가들의 비판을 거꾸로 보면 지난 역사를 베끼지 않고 전통 사가들이 빼버릴 내용을 넣어 주체적인 사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름은 자기식으로 주몽이라고 낮추어 기록했지만 고구리 추모 이야기가 처음 올라간 사서도 바로 위서다. 그러므로 이 사서에 유독 단군조선이 기록된 것은 특별히 가능하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다. 한편
현존하는 위수의 위서도 북송대에 교정할 때 30권쯤 빠진 것이 발견되어 북사에서 가려 뽑아 보충했다는 기록도 있고 내용에도 보충한 부분이 뚜렷이 적혀 있다. 한편 위서라는 같은 제목으로 편찬되었다고 전해지는 사서는 모두 9가지나 된다. 그러나 삼국지의 위서와 위수가 지은 위서만 현재까지 남아있고 나머지 7가지 위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서위, 북주, 수를 정통으로 하는 위담의 위서나 당의 장태소가 지은 후위서도 있었지만 사라져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삼국유사에 인용한 위서는 북송 때 발견한 결본일 수도 있고 나머지 7가지 가운데 1가지 본일 가능성도 크다. 불교 사상과 역사의식을 가진 일련이 가짜 자료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이 사료가 가짜라면 삼국유사에 인용한 많은 정사들도 가짜여야 한다. 우리는 위서 내용을 가지고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위서와 고기의 내용을 먼저 따로 갈라서 자세하게 논의한 뒤 고기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인용한 위서 내용을 가지고 없어진 위서를 보강하는 자료로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기에 나온 신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 상고 역사는 신화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고기에 나온 단군 신화를 비교 연구하여 그 가치를 새로 찾아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 점은 삼국유사에서 이미 이련히 지적하였다. 2. 고조선, 친하의 제후국 번속국인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고조선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압축해서 보고 그 이전 단군조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보기로 한다. 1. 고조선, 친하의 제후국 번속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고조선 문제는 곧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이야기한다. 고조선은 한 무제가 한해 사군을 설치하기 이전 고대 오늘날 조선반도 북부에 있던 조기 국가를 일컬어 말하는 것으로 주로 친화 역사서에 기록된 기자조선, 위만조선 두 나라의 앞뒤로 이어진 제후국, 번속국을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문화는 물론 혈연의 속성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조선의 역사에 속하지 않고 친화 고대의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조선과 한국 쪽에서는 후세에 날조한 전설이 나오는 단군조선이 고조선이라고 보고 있다. 기자조선은 제후국이고 위만조선은 번속국이지 어떤 면에서도 한국과 조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이미 학술적으로 꽤 연구가 진행되었다. 2. 기자조선, 상나라 기자가 평양에 세운 은시 기자왕조. 기자조선은 상나라 기자가 현재 평양에 세운 나라라고 보았다. 기자조선은 상대 제왕인 상왕 제신의 숙부인 기자가 역사에서는 기자조선 또는 은시 기자왕조라고 부른다. 대동강 유역인 지금의 평양 일대에 서울을 두었다고 본다. 기자조선에서는 기자조선과 관련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친화에서는 동북의 강역과 역사가 친화 역사 범주에 들어감과 동시에 조선반도의 전통과 역사관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 남쪽 반도가
민족주의가 되어 친화 역사서에서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게 쓰여 있는 기자조선을 억지로 전설이라고 우기고 그들 반도는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른바 단군조선이란 것을 억측으로 꾸며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반도의 신화 전설이 별안간 정식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다. 고리 이후 모화 사상이란 역사관 때문에 기자와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에서 크게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료 접근이 쉬워지고 고고학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기자조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런 결과가 현재 남북학계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옛 조선 역사에서 단군과 이 기자 문제는 고갱이가 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 위만조선, 연나라 위만이 세운 고조선 정권. 연나라에서 기화해 고조선의 왕이 된 위만이 연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위만조선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고 주장한다. 위만조선은 위시조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연나라 사람 위만이 세운 고조선 정권이다. 서기 기록에 따르면 한조 초에 한나라 고조가 봉한 연나라 왕 노관이 흉노로 도망가자 그 부의 장수 위만이 옛 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기자조선을 뒤엎고 스스로 세운 것이다. 만일 그런 논리대로라면 진나라 시왕은 서융 출신이니 진나라는 서융의 나라이고 북이 요, 금, 원, 청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도 이른바 친화의 나라가 아니다. 더구나 위만은 이전에 고조선이 연나라에 빼앗긴 땅에서 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무제가 쳐들어와서 한때 옛 조선 땅에서 할거하였지만 결국 고구리가 통일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미 진행된 동북공정의 결과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백도백과의 단군, 기자, 위만조선의 역사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되어 있다. 만일 이런 역사 기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나온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단군과 고조선, 위만의 집권 같은 단원들은 모두 날조한 역사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에서는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 침탈 프로젝트가 고구리 역사 침탈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고조선의 역사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2. 사만과 사국 시대사의 침탈. 최근 동북공정의 물줄기를 끌어가는 마대정 이하 학자들은 현재 한반도의 한국과 조선의 선조는 모두 사만의 후예라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동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사만이고 북쪽은 한나라 사군이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면 사만도 결국은 중원에서 흘러들어가 세운 나라들이라는 논리로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 사만, 현재 남북한의 선조. 1. 고대 조선반도 남부에 3개의 작은 부족이 있었는데 마한, 진안, 변안으로 합해서 사만이라 부른다. 당시 조선반도 북부는 한사군이었다. 2. 마한은 부여 사람에게 병탄되었고 진안과 변안은 신라에 병탄되었다. 백제는 기원 660년 친하 당나라에 망하였고 왕실 구성원들은
친하 당나라의 신하라고 불렀으며 당나라는 이전에 백제 영토에 웅진 도독부를 세웠다. 그 시기를 나중에 전삼국 시대라 하는데 백제와 신라는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한다. 3. 대한민국의 한은 조선 왕조 말기 국호인 대한제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한제국이란 나라 이름은 바로 고대의 사만연맹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조선민족 구성원 스스로 사만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화인들이 스스로 염황의 자손이라고 한 것과 같다. 1에서는 대동강을 경계로 남쪽은 사만, 북쪽은 한사군으로 분리하지만 2에서 보면 마한은 부여가 지배하여 백제를 세우고 백제는 마침내 당나라에 망한 것으로 끌고 간다. 3. 그러나 결론은 현재 남북한의 선조는 사만 자손으로 대동강 이남 땅만 인정하는 것이다. 한복에 관한 논란과 사만.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과 백도백과의 내용은 최근 한중 두 나라에서 크게 대립하고 있는 한복 문제를 보면 그 숨은 속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복은 조선반도 고대 신라 왕국에서 고리국과 조선 왕조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 민족의 본토 복장으로 친화 한복이 준 영향을 크게 받은 뒤 끊임없는 민족 현지화를 통해 발전한 복장이다. 왕시고리 왕조 때 최초의 형식이 나타난 뒤 그 뒤 끊임없이 친화 각 시대 복장의 특색을 받아들여 마침내 조선 초기에 형태가 갖추어졌다. 조선 민족의 전통 복식은 옛날에는 고리옷이라고 하였다. 역사에서 조선 반도에는 이전에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족은 스스로 사만 민족 또는 사만 자손이라 불렀다. 조선 민족은 또 한민족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한국과 조선의 정부 측 학술계에서는 정식으로 한복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한복의 원류를 고구리 벽화에서 찾는다. 그러나 동북공정 이전부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은 고조선, 고구리, 발해는 자기 나라 역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사만, 신라, 고리, 조선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런데 역사 항목뿐 아니라 한복 같은 항목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를 적용한 것을 보면 동북공정으로 훔쳐간 역사를 고도의 수법으로 여러 항목에 적용하여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백도백과에 나온 항목들은 철저하게 기획된 응용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부여. 친화 최초의 지방정권. 1. 지방정권에서 부여인 정권으로. 고구리 역사에서 고구리의 근원을 연구할 때 가장 크게 기준이 되는 것은 광개토 태왕비이고 그 비문에는 고구리를 세운 추모가 북부여에서 왔다는 것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서 부여는 당연히 고구리를 낳은 선조의 나라이고 끝내 494년 고구리에 아울러진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부여는 자기 나라 만주 지역에서 생긴 첫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부여나라. 2017년 부여나라는 부여나라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494년 동안 소수민족 정권으로 이는 친화 만주지구 첫 번째 소수민족 정권 국가다. 2021년 부여나라는 부여나라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494년 동안 부여인 정권으로 조선반도 북부와 지금의 친화 만주 지구에 있던 첫 번째 부여인 정권 국가다. 백도백과 부여 항목의 2017년의 설명과 2021년 설명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소수민족 정권이 부여인 정권으로 바뀐 것이다. 민족이나 소수민족이란 낱말이 고대사의 한 나라를 부르는데 알맞지 않다는 방향으로 흐른 것이다. 그래서 실제 당시 썼던 부여인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2. 대외관계, 중언왕조. 그러나 중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지방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대마다 조공하고 신하로 일컬었다는 점을 강조한 번속 국가라는 것을 확정한다. 1. 서한 때 부여는 현도군의 관할 안에 있던 한조의 지방 정권이다. 왕망 시기에도 부여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2. 동안 초기 동이 여러 나라가 모두 와서 바치고 인사를 올렸다. 무제 건무 25년 부여왕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올렸다. 광무가 두터이 보답하고 사신에게 해마다 왕래하도록 명하였다. 3. 조이 시기 부여와 위 정권은 우호 관계를 맺었다. 위 문제 건강 원년 3월 부여가 위에 사신을 보낸 신하라고 일컫고 공물을 바쳤다. 4. 진 시기에 이르러 부여는 호동이 교의로서 관할 보호를 받았다. 진 무제 때 부여는 늘 사신을 보내 진조에 이르러 조공하였다. 5. 북이 문성제 태안 3년 12월 부여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라고 한 것은 부여가 아직 존재하였다는 것과 동시에 북이와 칭신 납공 관계를 확립하였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3. 다툼거리. 부여사에 대한 다툼거리도 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990년대 후기 한국 학자들이 부여는 조선 민족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며 당치 아니한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오늘날 반도의 조선 한국은 모두 당조시대의 신라에서 온 것으로 신라는 본디 반도 남쪽 끝 바닷가 지대에 살고 있었고 사만부락이라 일컬었다. 신라는 오늘날 조선 민족의 직계 선조다. 한국 조선, 조선 반도의 정권은 부여인을 오늘날 한국인, 조선인의 선민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실제 성씨를 보면 한국인 조선인은 신라에서 비롯된 것이지 친하의 부여가 아니다. 미국 한 인류학자 제어드 다이아몬드는 불야크인과 야마토족의 선조로 서기 전 4에서 5세기 바이카로에서 동북으로 옮겨와 살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관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고고학적 증거도 없었다. 친하, 부여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주일서에 부유라고 나오는데 9개의 오랑캐 가운데 하나다. 속눈 평원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소금이 있어 식용으로 쓸 수 있었다. 고대 일부 월인이 속눈 평원에 와서 이 소금을 먹었던 사람들을 부여라고 불렀다. 이 부여란 명칭은 다른 해석이 있다. 조선 반도의 정권은 오늘날 한국인, 조선인의 선민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현대 조선인 한국의 선조는 사만이다. 부여인들이 현재의 친화 동북에 모여 산 것은 그곳이 곡물이 풍성하여 양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덕산 같은 학자들은 부여는 친하 염제, 은상의 후예라고 하여 한민족과는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다고 본다. 어떤 학자는 부여의 원류가 일종설에 따라 동호라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부여족은 고구리와 같이 예맥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통념이다. 그런데 최근 만주의 학자들 가운데 염제 후예니, 은나라 후예니 하는 이상한 설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덕사는 은상의 친족 민족이었던 번족과 서족이 당시 동이로 불리던 산동 반도 노나라 근방에 살다가 은상이 주나라에 망하자 반란을 일으켜 일부가 만주 지역으로 들어와서 부여의 선조가 되었다는 설이다. 1996년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동북공정이 실시되면서 2002년 이 주제가 뽑혔고 2003년 동북변강연구 총서로 발간되면서 이 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1996년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동북공정이 실시되면서 2002년 이 주제가 뽑혔고 2003년 동북변강연구 총서로 발간되면서 이 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3. 고구리, 옛 나라 이름 친하의 고대 변강 정권. 고구리에 대한 항목에서는 다른 시대와 달리 꽤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고구리에 대한 종론. 2017년에는 제목에 옛나라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2021년에는 친하 고대 변강 정권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는다. 2017년 고구리. 고구리는 서기 전 1세기에서 서기 7세기까지 친하 동북지구와 조선 반도에 존재하였던 하나의 정권이다. 그 인민들은 주로 예맥과 부여 사람들이고 나중에 또 일부 말갈 사람, 고조선 유민 및 사만 사람을 흡수하였다. 고구리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있고 또 국토가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한국 조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및 한국 조선은 모두 고구리는 자기 본국의 원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고구리. 고구리는 서기 전 1세기에서 서기 7세기까지 존재하였던 친하 고대 변강 정권으로 땅이 오늘날 친하 만주 지구와 조선 반도 북부에 걸쳐 있다. 남북조 시기 고리라고 바꾸어 불러 고시고리라고도 부르는데 서기 10세기에 건립된 고리와는 계승 관계가 전혀 없다. 고구리 민족은 예맥, 부여, 옥저, 한인, 고조선인, 한인 같은 족의 무리가 융합하여 이루어졌다. 고구리 정권은 서한 건소 2년 부여인 주몽이 서한의 현도군 고구리현 경내에 세웠다. 내용에서도 2017년에는 영토가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 조선에 걸쳐 있어 두 나라가 서로 자기 나라 원시 민족이라고 한다는 한역사 두 나라 쓰기를 주장하였지만 2021년에는 영토가 두 나라에 걸쳐 있으나 친하 고대 변강 정권이고 고구리 민족에는 한인도 섞여 있었으며 고구리 후기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꾸었으나 그 고씨고리는 10세기에 생긴 왕씨고리와는 아무런 계승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짧은 문장 속에 동북공정 이후 바뀐 중요 사실을 완전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부여처럼 여기서도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란 표현보다는 변강정권이라고 표현하였다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하다. 동북공정에서
고구리가 친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추모가 한나라 고구리현 땅에 세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도는 맥에게 쫓겨 굴이 서쪽으로 물러난 뒤 회복한 땅에 세웠다. 이 내용을 보면 2017년에는 두 나라가 고구리 역사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으나 그 뒤 한국에서 아무런 반대나 반응이 없자 4년 뒤인 현재는 완전히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편입하여 일반화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2021년에는 그동안 역사 침탈을 위해 학자들이 연구한 기초 연구 성과를 하나하나 줄을 달아 완성도를 높였다. 2. 고구리 나라 이름. 나라 이름에서는 2017년에 이미 1. 고구리가 서한 땅에 세워졌고 2. 5세기 후반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꾸었고 그 군주는 친하의 책봉을 받았으며 3. 그 고리는 왕씨고리와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주장하였다. 2017년 나라 이름. 고구리는 사서에 고구리라고 되어 있고 줄여서 구리나 구리라고 불렀는데 한 원제 건소 3년 부여인 주몽이 서안의 현도군 고구리현에서 세웠기 때문에 고구리라고 하였다. 기원전 5세기 후반 고구리는 고리라고 널리 줄였었고 그 군주도 친하 황제로부터 고리왕으로 책봉받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고구리가 망하고 200년 뒤 조선 반도에 나타난 왕씨고리는 절대 그 계승국이 아니다. 2021년 나라 이름. 고구리는 후한서에는 고구리라고 되어 있고 줄여서 구리나 구리라고 불렀는데 서기 전 1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친하 동북지구의 한 고대 민족으로 살았다. 한 원제 건소 2년 부여사람 주몽이 서안 현도군 고구리현 경내에 나라를 세우고 고구리라 불렀다. 라신이란 학자는 고구리의 본디 뜻은 산성이라고 보았다. 5세기 후기 고구리는 고리라고 바꾸어 불렀는데 고구리 출토 유물 연가 7년이라고 새긴 금동열의 입상, 중원 고구리비에 모두 이 나라를 고리나라라고 불렀고 그 군주도 중원 왕조 황제로부터 고리왕이라고 책봉을 받았다. 그러나 고구리가 망한 뒤 200년이 넘은 뒤 조선반도에 나타난 왕씨고리는 절대 그 계승국이 아니다. 두 정권이 나라를 세운 시기도 엄청나게 다르고 역사 발전과 귀족도 다르며 통치하는 구역도 다르고 통치 지역 안의 민족 구성도 다르며 왕씨고리의 왕족도 고씨고리의 후예가 절대 아니다. 이 두 정권을 구별하기 위해 현재 역사를 연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씨고리는 고구리, 왕씨고리는 고리라고 부른다.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그 내용을 여러 연구 성과를 인용하여 더 자세하게 하고 현재 남북한에서 고구리와 고리로 쓰고 있다는 점도 확실하게 밝힌다. 고씨고리와 왕씨고리가 이름이 같다는 점을 들어 계승 관계를 주장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다. 3. 고구리와 중원 왕조와의 관계. 중원 왕조와의 관계는 당연히 책봉과 조공에 관한 것으로 2017년에 이미 고구리는 중앙 왕조의 지방행정 조직이고 절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2021년에는 이례적으로 내용을 길게 하면서도 인용줄을 하나도 달지 않았다. 한 사람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작성한 것 같다. 2017년 대중원 왕조.
기원 4세기 중엽 전현이 벌써 고구리 왕을 영주 자사로 봉하였다. 이때 이후 역대 고구리 왕은 계속해서 도독 영주제 군사, 도독 영평이 주제 군사, 도독 요해제 군사 같은 행정 관할권을 갖는 관직을 물려받았다. 435년 이후 역대 고구리 왕은 영호동 이중랑장, 영호동 이교이라는 직함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중원 조정이 동북 각 소수 민족의 권력을 대표하도록 수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고구리 정권이 친하 중앙왕조의 지방행정 조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뚜렷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때 고구리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절대 아니었다. 2021년 대중원 왕조 1. 일본 학자 다나카 토시야키의 통계에 따르면 건무 8년에서 건봉 원년 사이 643년간 고구리가 중원 역대 왕조에게 조공한 것이 모두 205차례였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건무 8년부터 경평 원년까지 391년 사이에는 17번밖에 없어 평균 23년에 한 번꼴이다. 그런데 경평 원년부터 건봉 원년까지는 모두 188번의 조공을 해서 평균 1.3년에 한 번씩이었다. 기원 4세기 중엽 전현이 벌써 고구리 왕을 영주 자사로 봉하였다. 이때 이후 역대 고구리 왕은 계속해서 도독 영주제 군사, 도독 영평이 주제 군사, 도독 요해제 군사 같은 행정 관할권을 갖는 관직을 물려받았다. 435년 이후 역대 고구리 왕은 영호동 이중랑장, 영호동 이교이라는 직함을 늘 가지고 있었다. 2. 고구리 국가가 발전하고 성숙하게 됨에 따라 고구리는 친하 지방 정권이 되어 독립성도 갈수록 강해지고 중앙왕조의 고구리 정권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였다. 6세기 말기를 시작으로 중앙은 고구리 왕에게 지방 행정 관할권을 갖는 관직을 주지 않고 대장군, 상계부 의동삼사, 상주국 같은 상관과 훈관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것은 친하 중앙왕조가 그 지방 정권인 고구리의 독립 경향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그때부터 동북 각지에 대한 권력을 주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모순은 부단히 커져 마지막에는 수당과 고구리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3. 당 왕조가 백제와 고구리를 잇따라 멸하고 백제 옛 땅에 웅진 같은 오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리 옛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아울러 신라왕을 계림도독으로 삼으면서 마침내 이 시기 한반도에 기미 통치 체계가 확립된다. 4. 용삭 3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신라왕이 당 왕조의 책봉을 받지 않았던 것을 빼고 역대 신라왕은 계림도독이란 직책을 대대로 이어받았는데 그 관할 지구는 당 왕조에 속한 계림주의 도독으로 당 왕조의 조선반도 지방 정권에 속하였으며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신라왕의 신부는 당의 조선반도 지방행정관원이었다. 신라는 당의 세력을 빌려 조선반도 남부지구를 점유하였다. 당조 전 시기 계속해서 신라의 강역은 평양과 대동강 이남이었다. 신라는 변함없이 당조의 신하가 되어 복종하였다. 신라와 친하는 확립된 장기간의 봉공관계가 계속 이어가면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모두 책봉을 받았고
그에 대한 친화 문화의 영향은 직접적이고 깊었다. 10세기 초 왕건이 신라를 빼앗아 한반도에 새로운 왕국을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왕건 자신이 직접 태어난 신라 왕국에 고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2021년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눈다. 1은 2017년과 같은 책봉에 관한 것인데 일본 학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장을 더 강화하였다. 2는 수당 이후 전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내 전쟁이었다는 점을 정확히 밝히려 했다. 3과 4에서는 고구리와 백제를 멸하여 도호부와 도독부를 세우고 끝내는 신라도 계림 도독부를 세워 기미 통치를 했다고 했다. 특히 4에서는 신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신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당의 계림주였고 신라 왕은 도독으로 지방행정관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신라를 신하로 만든 것은 바로 그 신라 출신인 왕건이 그 신라 왕국에 고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고구리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백도백과 고구리 항목에는 무려 93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고구리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인민들이 이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구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선전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최근에 올라온 댓글 가운데 한 가지만 보기를 들어본다. 고구리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다. 친화 고대 동북 변강 정권, 고구리, 그 치하에 주요한 것이 예맥인, 한인, 부여인이 있다. 고조선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야? 한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야? 친화 사료에 이런 논설은 없으니 빼버릴 것을 건의한다.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모두 친화 고대 지방 제후들이다. 고조선인이라는 논설은 없다. 모두 찾아봐라.